오늘은 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 10시 30분에 예정된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S&P 500은 하락하고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42% 하락, S&P 500은 0.15% 하락해서 4,756, 나스닥 지수는 0.09% 상승 14,857,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05% 상승해서 4,064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이 같은 반등에도 올해 연초 이후 1.04% 하락한 상태입니다. 또 같은 기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44%, 0.28%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빅테크주를 보면 애플을 제외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양호했습니다. 알파벳은 인공지능 구동 관련 프로세서에 대한 특허 침해 재판을 받았지만 1.44% 상승했고 아마존도 1.52% 올랐습니다. 전날에 하루 만에 6.44% 오르며 뉴욕 증시를 이끌었던 엔비디아도 오늘 또 1.7% 올라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0.23%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줄었다는 소식에 2%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가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0를 넘기가 힘들었었는데 엔비디아는 1.7% 상승해서 $531.4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사상 최고치 경신에 이어서 오늘 또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의 시총은 1조 3,13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어제도 6.5%나 급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500 선을 상향 돌파한 것은 두 가지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중국 수출 규제에 부합하는 데이터 센터용 AI 칩 H20을 생산해서 중국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PC와 노트북에 사용되는 AI 칩 3종을 공개했다는 점이었어요. 엔비디아는 새로운 칩인 지포스 RTX 40 슈퍼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자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11% 또 상승했습니다. 이제 증시는 주말께 시작되는 지난해 4분기 실적 장세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착륙 기대에 맞게 실적이 무너지지 않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TSMC, 또 1등 은행주죠. JP모건 등이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금요일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델타 항공 등이 실적 발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600명 해고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총 19,000명가량의 임직원 가운데 3%를 감축한다는 내용이에요. 블랙록은 현재 9조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2천조 원의 고객 자금을 관리하는 최대 규모의 운용사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내일 나오는 CPI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6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CPI가 전년 대비 3.2% 올라서 전달에 3.1%보다 조금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CPI는 전년 대비 3.8% 상승해서 전달에 4%에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원 CPI 말이죠. 월가에서 와튼의 마법사로 불리는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라는 책을 내고 유명한 제레미 교수가 미국 증시 추가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겔은 미국 경제가 골디락스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S&P 500 지수가 올해 5,200선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것은 S&P 500 지수가 현재 대비 1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연준의 고강도 긴축 기조를 부활시킬 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수익을 끌어올릴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질 경제 성장이 현재 수준을 이어갈 경우 연준이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더라도 강력한 주식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S&P 500 지수가 올해 8에서 10% 정도, 중소형 가치주가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골드락스 시나리오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폭스 비즈니스 TV에 출연해서 골드락스 시나리오에 회의적이라면서 아직 소프트 랜딩이 안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경기 침체를 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월가의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은 뉴욕 증시가 악재가 산적한 만큼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증시 강세로 주가가 너무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일시 중단이 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주장이 도전받게 될 것이라면서 주식시장은 과매수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말 S&P 500 지수가 4,200선을 나타낼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수가 오늘 현재 4,756보다도 약 12%가 더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작년에는 모건 스탠리가 S&P 500이 3,000에서 3,300까지 완전히 약세장을 예상한 것이 빗나갔죠. 그런데 올해는 JP모건이 S&P 500 지수를 4,200으로 가장 낮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금융시장이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큰 폭의 약세를 전망한다는 월가의 또 추가 분석도 나왔는데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회장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최대의 약세의 전망을 보유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전했습니다. 로젠버그 회장은 최근 주식시장이 지난 2021년 말 그때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었죠. 그때부터 2022년 초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증시는 약세장에 진입을 하면서 2022년도 주가가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로젠버그 회장은 2024년 초 증시 여건은 2022년 초입의 상황과 기묘하게 닮았다면서 시장의 포지셔닝, 심리, 기술이 모두 극단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4.049% 기록하고 있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4.383%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경우 연준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축소되고 연준 관망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텍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2%를 향해 가는 중이지만 아직 승리 선언은 이르다면서 제약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상 없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 있다면서 기존 매파적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보먼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인 2%로 지속해서 둔화가 된다면 결국에 통화 정책이 과도하게 긴축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면서도 우리는 아직 그 지점에는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조기금리 인하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당국자들 발언은 시장의 금리 인하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6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은 2.4%에 그쳐서 작년 2.6%에서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년 연속으로 성장률이 둔화한 것입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1.6%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중국은 4.5%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